이희경이 아무 말 없이 공신의 대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배를 감싸쥔 채로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이에요.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 정말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해요. 공씨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는데요. 공주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발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주와는 먼저 한성미 얼굴을 쳐다봤어요. 한성미는 이미 깨어 있었고 한성미는 공주와보다 먼저 문 쪽으로 갔어요. 한성미는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한성미는 감정을 터뜨리지 않으려 애써 노력했어요. 문을 열자 이희경이 서 있었어요. 이희경은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정리가 안 된 채였어요. 이희경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었는데요. 그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희경은 문을 열자마자 조심스럽게 말부터 꺼냈습니다. 저 들어가도 돼요? 한성미가 대답하기 전에 공주아가 나왔습니다. 공주아는 이희경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왜 왔어요? 이희경은 공주와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희경은 공주와 눈을 보자 입술이 떨렸어요. 저 갈 데가 없어요. 공주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공주와는 이희경이 갈 데가 없어진 이유에 민용길이 있고 그 민용길이 근무지에서 신제품을 훔친 문제까지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공주와는 그걸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났습니다. 공주와는 자기 가족이 이 문제에 계속 같이 엮이는 게 싫었어요. 그때 공대안이 방에서 나왔어요. 공대안은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는데요. 공대안은 이희경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어요. 공대안은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공대안은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공대안은 차가운 말투 대신 아주 평소처럼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희경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공주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성미도 눈이 흔들렸고요. 공대안은 얼굴이 굳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대안은 이희경에게 누구 아이냐 같은 말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공대안은 그 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집이 재판장이 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대안은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공대안은 화를 내지 않았고요. 공대안은 이희경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병원 기록 있어요? 이희경은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 멈칫이 길지 않았습니다. 병원 결과지를 지금 당장 내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희경은 아직 병원에 못 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더 쏟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희경의 눈물은 공대안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한성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희경은 공신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직 이희경을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정하는 일단 며칠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성미는 식탁 맞은편에서 이희경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희경이 숟가락을 들 때마다 말을 꺼낼 때마다 한성미의 눈은 이희경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이희경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대한 씨 아이 맞아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한성미는 이희경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무 감정 없이 답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왜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해요. 임신 확인서 가져오면 이야기해요. 이희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대안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수 한성미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이희경이 불쌍하게 보이는 감정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상태였거든요. 공대안은 오래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정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정 때문에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차세리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성미가 전화를 받자 차세리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어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전해드릴 얘기가 있어서요. 문 하나가 열리는 순간 차세리가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그 웃음이 공주아한테는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차세리는 공주아를 향해 반갑게 인사도 했고 한성미에게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차세리가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들어오려는지 선이 흐려졌어요. 차세리는 먼저 공주아 앞에서 이희경 이름을 꺼냈습니다. 공주아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굳었고요. 공주아가 굳는 걸 차세리는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오히려 그 표정을 확인하듯이 공주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안심해도 돼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처럼 느껴졌어요. 한성미가 말부터 막았습니다. 한성미는 감정을 크게 올리지 않고 단정한 말투로 차세리를 끊었어요. 차세리 씨, 이희경 얘기는 여기서 더 하지 마요. 차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바로 다른 길로 들어왔어요. 그게 더 문제였어요. 차세리는 손에 들고 온 종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공주아가 그 봉투를 보자마자 숨이 짧아졌는데요. 봉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공주아는 그 두께를 보고도 알 수 있었어요. 서류가 여러 장 들어있는 두께였거든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데요? 차세리라면 원래 양지바른한 의원 집안 사람이고 공씨 집안과는 길 하나 사이 원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세리가 들고 온 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처럼 보이는 종이들이었어요. 이 뒤에 벌어지는 일 끝까지 보셔야 왜 공주아가 할 말을 잃는지 정확히 보이거든요. 차세리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봉투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어둔 채로 말했어요. 이사 준비는 돼가고 있나요? 한성미가 대답했어요. 무슨 이사요? 차세리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희경 헤어샵 정리되면 박사님네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 집이 시작할 때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공주아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시작할 때 들어간 돈이라는 말이 정확히 한성미 오피스텔 보증금이었기 때문이에요. 공주아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크게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왔는데요. 그런데 차세리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버리니까 공주아는 지금 이 자리가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사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한성미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성미는 차세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우리 집 일이에요. 차세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알겠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공씨 집 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울게요. 한성미는 도움이라는 단어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차세리는 손해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리는 도움을 내밀면서 동시에 조건을 붙이는 사람이었어요. 차세리는 한성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사 비용은 제가 낼게요. 대신 이사 날짜는 제가 정하고요. 공주아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주아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성미도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성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세리 씨, 그건 선 넘는 말이에요. 차세리는 선을 넘었다는 말에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이유를 붙였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해야 그 날짜에 맞춰서 문제가 줄어들어요. 이희경이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면서요. 차세리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서 한성미 앞에 놓았습니다. 한성미는 손을 뻗지 않았고요. 공주아가 대신 서류를 보았는데 공주아 눈이 먼저 멈춘 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표자 이름이 이희경이 아니었습니다.
민용길이었어요. 공주와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주와는 민용길이 근무지에서 신제품을 훔친 문제로도 꼬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용길이 이희경 헤어샵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다는 건 다른 결이었어요. 이건 불륜이나 도망이 아니라 누가 가게를 쥐고 있었느냐 문제였거든요. 한성미도 그제야 서류를 직접 잡았습니다. 한성미 손이 서류 끝을 잡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성미는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하는데 그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성미는 서류를 빠르게 훑었고요. 그 다음 장에는 대출 서류가 나왔습니다. 담보가 헤어샵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대출 실행 시점이 민용길과 이희경이 사라지기 직전이었는데요. 공주와는 그걸 보는 순간 이희경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주와는 이희경을 미워하는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다른 마음도 올라왔어요. 이희경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갔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요. 공주와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게 싫었습니다. 한성미는 서류를 다 본 뒤 차세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차세리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제가 주변 확인을 좀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꼭 공씨 집안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용길 씨가 도망가면서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빼냈다는 게 나왔어요. 한성미는 차세리에게 경고하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일을 당신 쪽에서 확인하지 마요. 차세리는 말을 부드럽게 했지만 내용은 더 깊게 들어왔어요. 확인 안 하면 더 크게 터져요. 이희경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돌아오려고 할 때 제일 쉬운 핑계거리가 뭔지 아세요? 한성미가 대답하지 못하자 차세리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아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공주와는 시선을 떨궜고 한성미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는데요. 공주와는 공대안을 떠올렸고 한성미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떠올렸어요. 한성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사람의 심리를 아는 사람이지만 자기 가족 일 앞에서는 그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오히려 너무 알아서 더 무섭고 더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차세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희경이 공대한 씨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공주아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얘길 들었어요? 차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이희경이 연락을 했었어요. 돌아갈 집이 없다고요. 공시내로 들어가야 산다고요. 한성미가 차세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차세리는 숨기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희경이 들어오기 전에 집을 옮기세요. 사람들 눈 피할 곳으로요. 그리고 공대한 씨한테는 오늘은 말하지 마요. 공대한 씨는 지금 흔들릴 수 있어요. 공주아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공주아는 차세리가 공대한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싫었어요. 공주아는 차세리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삼촌은 우리 가족입니다. 삼촌 상태를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차세리는 공주아 말에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공주아가 화를 낼수록 오히려 공주아를 더 주의 깊게 봤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희경이 정해요. 이희경이 들어오는 순간 공대안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희경이 공신의 집을 찾아온 그날 밤 한성미 핸드폰이 울렸어요. 차세리였습니다. 들어갔죠? 한성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차세리는 바로 다음 말을 했습니다. 이사 날짜 오늘 안에 정해요. 한성미는 전화를 끊고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공주아는 한성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아는 지금 한성미 마음속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성미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남의 손을 빌리기 싫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차세리가 말한 대로 이사까지 가야 한다면 이건 온정시장 전체 소문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충격적인 전개, 끝까지 보셔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양지바른 의원 쪽은 이미 다른 폭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겉으로는 조용히 지후를 챙기고 있었는데요. 양동숙은 조용하다고 해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양동숙은 지후 앞에서 감정 폭발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차세리는 양동숙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민용끼리 헤어샵 담보대출까지 받았어요. 양동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웃음이 나왔는데요. 즐거워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양동숙은 차세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인간 끝이 없네요. 차세리는 양동숙에게도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손해예요. 지후부터 지켜요. 양동숙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양동숙은 내가 지후 안 지키는 줄 알아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걸 참았습니다. 양동숙은 지후가 방 안에 있다는 걸 먼저 떠올렸거든요. 그날 저녁 공씨 집안 안에서도 균열이 더 깊어졌습니다. 공정아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희경이 앉아 있었고요. 이희경은 공정안을 보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희경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정아는 죄송이라는 말에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아는 바로 물었습니다. 민용끼리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이희경은 그 말에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희경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공씨 집안은 이미 다 확인한 상태라는 걸요. 이희경은 도망칠 구멍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희경은 그 순간 본인이 준비해온 판을 더 세게 밀어붙이려 합니다. 이희경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 진짜로 끝이에요. 그래서 임신 얘기한 거예요. 공정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공대한 아이야? 이희경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공대한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졌습니다. 공대한은 이희경에게 말했습니다. 희경 씨, 여기서 살려면 거짓말은 안 돼요. 이희경은 그 말이 무서웠어요. 공대한이 화를 내면 감정 싸움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공대한이 이렇게 조용하면 이희경은 거짓말이 더 빨리 들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희경은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희경은 지금 돌아갈 곳이 없어서요. 하지만 공대한은 이희경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공대한은 이희경을 일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선에는 이희경이 얄미웠지만 자신의 손주를 가졌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요. 한성민은 이희경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희경을 경계했어요. 이희경은 방 안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희경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더 큰 연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양동숙은 이희경과 단둘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양동숙은 이희경이 뻔뻔하게 공대한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임신한 거 사실이에요? 이희경은 양동숙을 보며 잠시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양동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이때 양동숙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다시 물었어요. 언제 알았어요? 이희경이 대답하는 날짜와 이희경이 공대한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걸 양동숙이 계산한 겁니다. 양동숙은 공대한한테서 이미 마지막으로 이희경을 봤던 시점을 들었던 터였고요. 양동숙은 이희경의 팔을 잡고 온정을 떠나라고 밀쳤습니다. 바로 그때 이희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희경은 양동숙이 자신을 살짝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넘어지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희경은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놀란 양동숙은 이희경을 병원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희경이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사이 양동숙은 한성미에게 연락을 했어요. 소식을 들은 한성미는 응급실로 바로 왔고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이후 한성미는 담당 의사에게서 이희경의 상태를 들었어요. 이희경은 임신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궁에 염증이 있었고 최근 유산을 경험한 흔적이 있었어요. 한성미는 의사에게 유산이 언제였는지를 물었고 의사가 말한 시점은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 그 시점에 공대하는 이희경을 만나지 않았어요. 한성미는 응급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이희경이 유산한 아이는 민용길의 아이였어요. 공대안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희경은 민용길에게 버림받고 그 충격 속에서 유산까지 했고 그 상태에서 다시 공시내로 돌아온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요. 한성미는 이희경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희경이 어떤 처지인지는 알겠지만 공시내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한성미는 이 사실을 공대안에게 어떻게 전할지를 생각했어요. 직접 말할 것인가, 이희경이 스스로 말하게 할 것인가. 한성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성미는 병실로 들어가 이희경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방님한테 직접 말해. 내일 아침까지. 그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맞는 행동이야. 이희경은 한성미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성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어요. 다음 날 이희경이 공대안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공대안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표정 속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는데요. 이 뒤에 벌어지는 일 정말 소름 돋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공대안의 진짜 결말 다 보여드릴게요. 그날 아침 공씨 집안 앞마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공대안은 전날 밤 한성미에게 들은 말, 그리고 이희경의 태도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요. 이희경이 유산했다는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말, 그리고 민용길이 사라졌다는 것까지.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진 채로 모이질 않았습니다. 이희경은 안방문을 열고 나오면서부터 이미 눈이 빨갰습니다. 일부러 눈을 비빈 흔적이 역력했는데요. 공대안 앞에 서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선혜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한 씨, 사실 어제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아이가 잘못됐대요. 이희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공대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고요. 양동숙 씨가 밀쳤을 때 배가 너무 아팠는데 결국 그게 원인이 됐나 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선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부엌에서 쥐고 있던 행주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나선혜는 양동숙의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다가 곧장 신발을 꺼내 신기 시작했습니다. 공대안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잠깐요. 나선혜는 공대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집 며느리가 내 손주를 죽였으면 내가 직접 가야지 무슨 잠깐이야. 하며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공대안은 이희경을 다시 보았어요. 이희경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공대안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원이 어디야라고만 물었습니다. 한성미는 그 시각 자신의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대안에게 건네주려던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요. 유산 시점이 한 달 전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였습니다. 한성미는 그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희경이 뻔뻔하게 양동숙에게 책임을 돌리리라는 건 이미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선혜가 양동숙 집으로 쫓아간다는 연락이 공우제를 통해 들어왔고 한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세리였습니다. 차세리는 문을 닫으며 한성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성미는 차세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또 여기에요? 차세리는 한성미 손에 들린 서류를 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서류, 지금 공대안한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한성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면 공대안 씨는 이희경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피해자로 영원히 기억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다 들킨 사람보다 거짓말에 당한 사람이 더 연민을 받거든요. 한성민은 차세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차세리는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요. 인천 쪽 허름한 고시원 이름이었습니다. 민용길이 지금 여기 있어요. 아이 아버지를 데려오면 이희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요. 유산 시점 서류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이에요. 한성민은 그 종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요. 차세리가 먼저 일어나며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나선의 어르신이 양동숙 씨한테 가서 고함치는 동안 이희경 씨는 그 상황을 다 이용할 사람이에요. 차세리는 그 말을 끝으로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한성민은 남겨진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차세리가 왜 이 정보를 자신에게 가져왔는지 그 이유가 한성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선혜는 양동숙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어요. 양동숙은 문을 열었다가 나선혜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 갑자기? 나선혜는 양동숙의 말을 막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이 희경이 밀쳤다는 게 사실이에요? 양동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는데요. 어르신, 저는 희경 씨를 밀친 적이 없어요. 어제 그 자리에서 말싸움은 있었지만 몸에 손 뗀 건 절대 아니에요. 나선혜는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양씨 집안과 부딪혀온 기억이 나선혜를 쉽게 물러서지 못하게 했는데요. 나선혜는 양동숙을 바라보며 따졌습니다. 희경이가 배가 아팠다고 했어. 당신이 밀쳤을 때. 양동숙은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는데요. 이희경이 유산을 자신과 연결지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임신한 사람한테 손을 대겠어요. 나선혜는 말을 멈췄습니다. 양동숙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요. 양동숙은 억울함과 황당함이 동시에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나선혜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나선혜는 사람의 눈을 읽는 법을 배웠는데요. 저 눈은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나선혜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럼 희경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양동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희경 씨 유산이 언제 된 건지 아세요? 어제가 아니에요. 나선혜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는데요. 이희경이 이미 한 달 전에 유산을 했다면 어제 몸싸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대한이가 아닌 거야? 양동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나선혜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이가 알아야 해. 공대안은 혼자 병원을 찾아갔어요. 담당 의사는 이희경의 보호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공대안은 이희경과 법적으로 혼인관계임을 증명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가 공대안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짧고 명확했어요. 유산은 지난달 초에 이루어졌고 당시 이희경은 단독으로 내원해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어제 외부 충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공대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 가지를 더 말했는데요. 이희경의 상태가 일반적인 유산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기록상 임신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는데 임신이 된 것 자체가 특이한 경우였다고요. 공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대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희경과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는데요. 결혼 전 다정했던 이희경의 모습, 결혼 후 조금씩 달라진 태도,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까지요.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공대하는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공주와는 한성미의 연락을 받고서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인천고시원 앞에 도착했는데요. 건물은 낡고 좁았어요. 내 데스크 직원에게 방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307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민용길이었습니다. 민용길은 공주아를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는데요. 공주아는 발을 문 사이에 넣었습니다. 저 공주아예요. 공대한 씨 조카요. 잠깐 얘기만 해요. 민용길은 공주아를 보다가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공주아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방은 작았고 한쪽 구석에 여행 가방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도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짐을 푼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주아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희경 씨가 아이를 유산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있어요.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해요. 민용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아는 그 침묵 속에서 민용길의 눈을 봤는데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희경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민용길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는데요. 나한테 여기 알려준 사람이 차세리 씨 쪽 사람이에요. 알고 오신 거예요? 공주아는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차세리 씨 비서가 여기 연락해서 당장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공주아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차세리가 한성미에게 민용길의 위치를 알려준 것, 그리고 민용길에게는 움직이지 말라고 한 것. 이건 차세리가 민용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주아는 차세리의 진짜 목적이 이희경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주아는 민용길에게 더 물었습니다. 차세리 비서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얼마나 됐는지를요. 민용길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공주아가 지금 삼촌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라고 말하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민용길은 헤어샵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차세리 측 인물이 먼저 접근해서 좋은 조건의 투자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고 보니 사실상 자신이 보증인으로 묶인 형태였고 그 과정에서 이희경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상함을 느끼고 따지러 갔다가 차세리 비서에게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차세리 씨가 그런 걸 했는지는 알아요? 민용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담보 잡힌 가게 자리 말고 그 옆에 공씨 집안 소유 땅이 있잖아요. 그 땅 등기 복사본을 비서가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왜 달라고 하는지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땅 때문인 것 같아요. 공주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땅은 공명정대한 의원 뒤편 오래전부터 공씨 집안이 소유해온 부지였는데요. 공정안이 언젠가는 거기에 한방 재활원을 지을 거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차세리가 그 땅을 노리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차세리의 목적은 이희경 문제를 이용해 공씨 집안 전체를 흔들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몰아붙여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양동익이 정계에 진출한 뒤 지역개발 계획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부지였는데요. 차세리는 남편 양동익보다 훨씬 앞서서 그 계획을 실행 중이었습니다. 공주와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 민용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랑 가야 해요. 공대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희경은 안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가방에 옷가지와 화장품을 담고 있었는데요. 공대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희경이 돌아봤습니다. 이희경의 눈에는 뭔가를 계산하는 빛이 있었는데요. 공대안의 표정을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대안의 얼굴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표정이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이희경이 손을 멈췄습니다. 유산이 한 달 전에 된 거더라고. 어제 일과는 상관없는 거였어. 이희경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르는 것 같았는데요. 대한 씨, 그건. 그리고 담당 의사가 한 가지 더 얘기해줬어. 당신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고. 그런데 임신이 됐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희경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공대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선애가 아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이야기해줬고 양동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쪽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공대안이 원한 건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희경 씨, 당신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 근데 오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봤는지 생각해봤어. 이희경은 짐을 싸던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신이 죽인 건 아이가 아니야. 내 마지막 믿음을 당신이 다 끊어버렸어. 공대안은 방을 나왔습니다. 이희경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짐가방은 반쯤 채워진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희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또 다른 계산인지는 이 방 안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주아가 민용길을 데리고 공명정대안 의원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나선애와 공정한, 공대안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우재는 마루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민용길이 들어서자 공정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주아는 차세리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민용길도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차세리 비서와 나눈 대화, 대출을 유도당한 경위, 그리고 공씨 집안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공정한은 말이 없었습니다. 양동익의 뒤에서 차세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몰랐는데요. 양동익이 정계 진출을 꿈꾼다는 건 동네에서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옆에서 차세리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건 달랐습니다. 나선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땅은 절대 못 넘겨. 그건 내 남편이 처음 약국 열 때부터 지켜온 땅이야. 공주아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나선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수십 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단단함이 그 목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공우재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누나, 차세리 씨가 이 사실을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면 바로 다른 방법 쓸 텐데.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세리는 민용길을 통해 공씨 집안의 경제적 약점을 계속 건드릴 계획이었는데요. 그 계획을 역으로 이용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민용길을 먼저 공씨 쪽에서 확보하면 차세리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공대안이 민용길을 봤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민용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 데 없어요. 공대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정한을 봤습니다. 공정한은 형제를 오래 봐왔고
공대안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는데요. 공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현빈은 공주와의 연락을 받고 의원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공주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정리해서 말했는데요. 양현빈은 차세리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세리가 아버지 몰래 움직인 거야? 모르겠어. 같이 움직인 건지 아니면 차세리 혼자 앞서간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 양현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세리가 양동익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씨 집안 땅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건 양현빈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양동익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도 확인해 볼게. 근데 주아야. 공주아가 양현빈을 봤습니다. 오늘 혼자 그 사람 찾아간 거잖아. 위험한 일이었는데. 공주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삼촌이랑 양동숙 씨가 엉켜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양현빈은 아무 말 없이 공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주아는 손을 빼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오래된 다툼, 차세리의 계획, 이희경 문제까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요. 양현빈은 말없이 공주아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차세리를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 공주아는 양현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차가운 척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공주아를 먼저 생각하는 양현빈이었습니다. 공주아는 그게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의 계획은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고 이희경이 모든 걸 그냥 놔두고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선혜와 양선출, 두 집안 어른들이 30년 전부터 안고 온 진짜 비밀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다툼과 오해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회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진짜 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